그때가 아마 여성분도 한 명인가 하셨을 때였고, 제가 이제 남자인데 이런 걸 하면은 약간 악플도 달릴 수 있는 거고, 어차피 남자가 이 벗은 몸으로 갈아입는 게 호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옷이라는 게 완성된 걸 딱 보여드리기보단 입는 순간, 예를 들어 옷 매무새를 만지고 안에 뭘 입었는지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진짜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보여드리면 어떨까? 네, 안녕하세요. 국군 장병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 패션 크리에이터 그리고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네, 아마 이 패션 관심 가지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패션에 좀 관심을 가지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딱 패션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단 꾸미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키가 엄청 작고 키가 153도 안 됐거든요. 153도 안 되고 몸무게도 마르고 축구를 많이 하니까 얼굴도 까만 거예요. 그래서 친구 사귀기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친구도 사귀고 나를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중학교 때부터 좀 패션을 좋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패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언젠간 이 패션을 좀 업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전역하고 23살 때 제가 쇼핑몰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패션 직업이 뭐 뚜렷한 게 없었는데 인터넷 보니까 뭐 아보키나 먼남이 정말 몇백억대 매출을 내는 좀 쇼핑몰을 한다 그런 게 있어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쇼핑몰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망했죠. 10개월 만에 딱 망했는데 그때 느낀 게 망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제가 이제 모델분이랑 같이 창업을 했는데 모델분 직접 스타일링도 해주고 직접 사입도 하다 보니까 이런 직업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TV에서 김우리 스타일리스트를 딱 본 거예요. 나 저분처럼 돼야겠다 하고 23살 때부터 스타일리스트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23살 이제 쇼핑몰 끝나고 24살 때부터 이제 학원 다니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학교에서도 약간 방송 연예 쪽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우 지망생분들 그리고 뭐 가수 지망생 이런 분들이 프로필 촬영을 하니까 이런 걸 도와드리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대학생 할 때부터 24살 때부터 스타일리스트 일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뭐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그다음 광고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일반인 스타일리스트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스타일리스트 일을 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하게 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배우분들이나 일반인 분들의 스타일링 하는 게 훨씬 더 일반인들의 스타일리스트가 되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뭐 배우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반인 분들도 저는 스타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정말 유튜브에 재미로 올린 스타일링 팁 영상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게 활발하긴 했지만 유튜브에서 영상으로서 패션을 설명해 주니까 훨씬 더 반응도 좋고 피드백도 좋아서 진짜 내가 일반인들의 스타일리스트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하면서 저는 뭔가 저랑은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유명해질 수는 있고 당연히 뭐 긍정적인 것도 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일단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촬영을 가면 이 연예인 한 명을 위해서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스타일링 해주는 것보단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데 이렇게 이런 시간보단 내 모든 시간을 내가 주체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다.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조금 되는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연예인 분들은 외모 자체가 이미 뛰어나신 분들이 워낙 많고 뭔가 이제 뭐 협찬 오면 다 맞거든요. 웬만한 건. 근데 일반인 분들은 이 분에 맞게 브랜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약간 수성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일반인 컨설팅 사업자를 오픈을 했어요. 연예인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오픈했고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는 사실 제가 처음 들었던 게 이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스타일리스트 처음 할 때 너 돈 있냐? 너 인맥 있어? 그럼 너 연예인 스타일리스트로는 성공하지 못해. 그래도 할래? 이런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명해져야겠다. 나를 내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유튜브도 하고 일반인 스타일리스트로 약간 전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적성에도 잘 맞았어요. 그때가 아마 여성분도 한 명인가 하셨을 때였고 제가 이제 남자인데 이런 걸 하면은 약간 악플도 달릴 수 있는 거고 어차피 남자가 이 벗은 몸으로 갈아입는 게 호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옷이라는 게 완성된 걸 딱 보여드리기보단 입는 순간 예를 들어 옷 매무새를 만지고 안에 뭘 입었는지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진짜 적나라하게 리얼하게 보여드리면 어떨까? 제 새벽 1시에 촬영했어요. 고민을 진짜 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새벽 1시에 그냥 있는 옷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그냥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단 당연히 악플도 있었어요. 뭐 남자가 옷을 벗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설명을 또 하고, 근데 싫다는 댓글보단 좋다는 반응이 엄청 많았고, 지금도 제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그 영상이거든요. 지금도 좋아요가 2만 개, 3만 개 정도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애로사항이라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 체형에 맞게 스타일링 하는 거를 전 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 스타일링 하다 보니까 어떤 체형에는 어떤 브랜드가 맞는지 이런 걸 잘 알기도 하고, 일반인 분들이, 학생분들이 특히나 이 패션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옷까지 잘 입어야 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스타일만 잘 갖추더라도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교 때 스타일이 좋아서 전 길거리 캐스팅도 받은 적 있고, 실제로 취업을 할 때도 스타일 좋아서 뽑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만큼 학생분들도 스타일만 잘 갖추면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포기하지 말고 이 스타트만 한번 잡아서 경험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좀 만든 컨텐츠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물론 비싼 아이템들도 다루긴 하지만 패션을 뭐 돈으로만 결정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패션 입문하시는 분들이 명품을 사는 것보단 내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옷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가격적인 부분, 이 아이템을 사서 돈이 아깝다가 아닌 지금 사서 내년에도 입을 수 있다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옷으로 내일도 입을 수 있고 중요한 자리에도 입을 수 있다면 이건 저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실패하지 않는 아이템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인분들도 그렇고 저도 군인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짧은 머리가 어색하고 짧은 머리에 어울리는 스타일이 뭐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군인 때 가발도 사고 모자까지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짧은 머리가 훨씬 더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가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군인분들은 저는 그냥 짧은 머리 상태에서 예를 들어 캡모자를 활용한 조금 더 박시한, 예를 들어 스트릿한 느낌으로 푼다든지, 예를 들어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도 짧은 머리에 스트릿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짧은 머리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캐주얼한 느낌도 충분히 연출할 수 있고요. 그럼 모자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짧은 머리에 예를 들어 저처럼 수트를 입었을 때도 그 반전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머리가 짧으니까 옷이 안 어울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단 내 짧은 머리가 어색하고 힘들다면 예를 들어 캡모자나 비닐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내가 짧은 머리도 그래도 적응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짧은 머리에서 라인만 좀 다듬으시고 예를 들어 수트나 조금 더 이 미니멀한 감성으로 입으면 반전 매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엄청나겠죠. 저는 사실 군대 있을 때 제일 예민한 게 아마 피부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뭐 피부에도 많이 바를 수도 없을 뿐더러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얼굴도 타고 고민도 많이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 트러블이 너무 많이 나서 이 피부 스트레스가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안 써본 화장품이 없을 정도로 이제 군대 안에서도 화장품으로 피부 관리를 했고요. 옷 자체도 이제 그냥 근데 군복 나름의 규칙대로 깔끔하게 입는 게 제일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군복은 입고 다니고, 예를 들어 활동복 같은 거는 조금 끼를 부렸어요. 예를 들어 양말을 올려 신는다든지 아니면 뭐 배바지를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군대 있을 때도 약간 저 행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춤추는 그런 약간 대회? 그 안에 약간 작은 대회?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약간 활동복을 가지고 많이 꾸미고 약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군대에서 느낀 건 뭔가 어차피 군대에서 그러니까 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뭔가 많이 바르시는 것보단 선크림으로 약간 이 타지 않게끔 노화가 안 되게끔 관리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폼 클렌징이나 이런 거를 너무 빡빡 여드름 난다고 여드름용으로 너무 쓴다기보단 정말 피부에 순한 이제 폼 클렌징도 너무 세정력이 강한 게 아니라 이 피부에 조금 자극이 덜한 그런 폼 클렌징을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스킨부터 수분 로션을 꼼꼼히 좀 발라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다 여러 가지 뭐 에센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수분만 잘 관리하더라도 노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나왔을 때 충분히 트러블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됩니다. 저는 이제 탄약부대라고 5.13 탄약중대에 나왔어요. 사실 탄약부대라고 하면은 너 꿀 빨았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탄약부대에서 탄약병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맨날 하루에 탄약 박스를 제가 특별관리 탄약고 생활을 했는데 하루에도 사격하는 부대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만 발을 제가 직접 한 발 한 발 세가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약간 발주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잘 힘들겠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별명이 빠삐용이었어요. 빠삐용이 뭐냐면 이제 타령하려고 이제 밤에 군무 서다가 타령을 하다가 이 철조망이 너무 높은 거예요. 키가 너무 작은데 철조망이 높아서 넘다가 떨어져서 여기 순찰 돌다가 발견이 됐는데 그때부터 별명이 빠삐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일단 가장 기억에 남긴 합니다. 초반에 전역한 지 1, 2년 정도 되면은 그때 그 친함과 이런 게 남아있어 연락은 하는데 지금은 사실 연락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진짜 맞는 사람이 있다면 전 인연을 좀 오래 이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생활 전역하고 사회생활도 이제 전역한 지 10년이 됐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 군대에서 만나는 인연이 좀 마지막 인연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서 만나면 매일 보기가 힘드니까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은 그래도 매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좋은 사람이 있다면 좀 인연을 이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이제 겹치진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기보단 군대에서 했던 약간 이 규칙적인 생활 이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군대에서 사실 저는 운동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을 열심히 배우고 하던 게 지금까지도 조금 써먹고 있고 그때 그 파이팅으로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간 거에 있어서는 후회는 없어요, 절대. 사실 일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전 그중에서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 빠진 게 사실 복싱에 빠져 있거든요. 배운 지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복싱하면서 땀을 엄청 흘리는 그런 운동? 스트레스 풀 겸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외적으로는 저도 쇼핑하는 거랑 사람들 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핫하다는 장소 가는 것도 좋아해요. 뭐 압구정 로데오나 지금도 더현대 서울도 오픈을 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입고 어떤 아이템을 좀 많이 소비하는지 좀 알 수 있어서 그런 데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는 분들이거나 뭔가 트렌드를 알려면 저는 잡지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몇 년 동안 잡지를 여러 개를 정기 구독할 정도로 트렌드도 살펴보고 그리고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군대 생활 하시는 분들은 잡지 같은 거 보면서 영감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잡지에도 물론 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일반인 분들을 상대로 스타일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룩 정말 이뻐 보이는 그런 룩을 보고 저 사람이 신발을 신었는데 이쁘면은 저는 진짜 사보고 이거를 좀 활용해서 컨텐츠로 좀 풀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물어보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근데 얼추 보면 알거든요. 이 브랜드마다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뭐야 저거 새로 나왔어? 바로 인터넷 그 자리에서 검색해보고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비슷한 실루엣의 아이템들을 검색하다 보면은 사실 금방 찾을 수는 있거든요. 제가 찾는 게 거의 1위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구입하고 스타일링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길거리에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평가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제가 평가라는 것도 할 수 없는데 저는 이쁜 것도 많이 보고 저 사람은 저 아이템을 매치하면 정말 이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딱 평가하기보단 이쁜 아이템들을 좀 많이 얻는 편이고 오히려 저는 얻는 게 더 많아요. 길거리 사람들을 보면서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아이템인데 실제로 보니까 충분히 이쁘구나 이런 것도 느껴서 네, 많이 보는 편입니다. 평가는 하진 않아요. 아니요. 저는 이 패션을 진짜 저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상 뭔가 어떻게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도 취향이 있는 거고 자기의 스타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는 하진 않지만 근데 저에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어디 거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본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디 장소에 어떤 옷을 입고 갈 건지 물어본다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사람이 나 스타일 어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이 성격도 고려해야 되고요. 라이프 스타일, 직업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요청하지 않는 이상.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유튜브 하다 보면은 너부터 잘 입어라 이런 얘기도 사실 있고
너 꽤 이상한데 너가 무슨 얘기냐 뭐 이러시는 분들도 사실 많기는 해요. 근데 저는 막 신경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제 스타일이 있고 이 패션은 사실 누가 얼마나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걸 왜 입었고 어떻게 입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보고 이상하게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제 안에 약간 파여있는 민소매 티거든요. 이거를 남자들이 봤을 때 남자가 저렇게 파여있는 거 왜 입어?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입은 이유가 나는 예를 들어 이 얼굴이나 목이 길어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 입었고 전체적으로 오늘 올블랙 코디이긴 하지만 너무 라운드 티를 입으면 심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포인트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설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경 쓰진 않습니다. 아니 댓글에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면 답변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답변 보고요. 댓글도 봐요. 왜냐면 댓글에서 컨텐츠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형, 그래, 그 블레이저는 됐어. 그 안에 티는 뭐 입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럼 내 다음 컨텐츠는 안에 입을 티다. 이런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은 항상 꼼꼼히 잘 보는 편입니다. 기억에 남는 댓글은 이제 형 채널을 보고 형 옷 스타일을 따라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잘생겨 보인다. 그리고 주변에서 옷 잘 입어 보인다. 옷 어디 거냐? 이런 질문을 태어나서 처음 받았대요. 실질적으로 제 은인입니다. 이런 댓글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그런 댓글이 힘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댓글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있죠. 그거는 제가 이제 화장품 영상이었는데 얼굴에 바르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잡지를 보다가 이동욱 씨가 약간 이 촛불 끄는 그런 화보가 있었거든요. 어떤 브랜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는데 그거를 패러디 해보겠다고 제가 했는데 굉장히 흑역사고 그때 악플도 많았습니다. 그게 지금도 후회돼요. 다시 태어난다면 그건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상시 출근할 때는 사실 편하게 입어요. 평상시 스트릿하게 조금 와이드한 팬츠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엔 조거 팬츠도 많이 입고 뭐 예를 들어 조던을 매치한다던가 이렇게 입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중요한 자리에 갈 때나 제 스타일을 물어본다면 저는 가죽 소재, 라이더 자켓에 예를 들어 부츠를 신는다든지 조금 더 남성적이게 보이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진짜 가리는 곳이 없어요. 일단 온라인 해외 직구도 엄청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온라인 뭐 플랫폼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그냥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입어보고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해외 브랜드를 구입을 할 거면 사실 직구가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내 옷들을 구입할 때는 사실 뭐 무신사도 괜찮은 것 같고 무신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편집샵들 많잖아요. 편집샵마다 컨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 둘러보고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최소 한 200만 원이고 많게는 거의 1000 가까이는 써봤던 것 같아요. 최근에 플렉스한 건 저도 플렉스할 때 그냥 예쁘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 할인할 때를 좀 잘 노리긴 하거든요. 최근에 그 마르지엘라 타비로 돼 있는 더비 슈즈가 있어요. 이게 사실 원가가 100만 원인데 마지막 275 사이즈가 40만 원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마지막 한 사이즈가 제가 사자마자 품절이 됐는데 이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뭔가 단순히 사기보단 예를 들어 이 아이템을 알고 있다면 이 할인 같은 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똑똑하게 좀 오래 신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전 안경도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옷을 지금처럼 블랙으로 입었는데 예를 들어 안경을 안 썼을 때랑 이 안경을 썼을 때 조금 더 저는 그 스타일이 좋아 보인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좀 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부츠를 좋아합니다. 부츠 쉐입 자체가 굉장히 섹시하고 스타일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옷을 심플하게 입더라도 스타일이 좋아 보이거든요. 청바지에 흰 티에 부츠만 신어도 여름 코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츠랑 안경이나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뭔가 딱 로망이보단 나이가 많이 들수록 약간 꾸미는 걸 좀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약간 나이 들면서 패션을 포기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더라도 일단 내 스타일과 내 패션을 포기하지 않고 약간 영한 느낌을 가져가되 트렌드를 좀 쫓진 않을 것 같아요. 영하지만 트렌드 쫓지 않고 클래식하고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나중에는 저희 아버지가 백발이시거든요. 저도 나중에 백발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그거에 맞는 좀 스타일링을 하고 싶습니다. 약간 이 꾸미는 거에 있어서 멈추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패션을 잃기보단 앞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나이가 들어도 꾸밈을 멈추지 않고 패션으로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되면 지팡이도 추천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저와 같이 나이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도 뭐 30대, 40대, 50대 분들을 위한 패션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운영도 하고 있고 조금 더 다양한 브랜드와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이 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조금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많이 저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외출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사실 군대에서 외박이랑 외출하는 게 그 약간의 희망과 꿈이긴 하지만 이런 기회가 좀 빨리 끝나서 이제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힘드시겠지만 너무 이 나라 지켜주시고 고생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힘내더라도 제가 이제 군대에서 생활 습관이나 거기서 만났던 인연이나 거기 있었던 기억이 나중에 사회생활에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 건강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전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오셔서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이 패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옷을 보여드려야 와닿긴 하겠지만 일단 여름 스타일링. 저는 이 머리 짧은 분들이 여름에 진짜 이쁘고 잘 입고 싶다면 예를 들어 반팔 반바지인데 셋업으로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셋업이 굉장히 트렌드이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반바지에 오버핏 티셔츠를 입으시고 캡모자나 약간 모자로 포인트를 준다면 저는 스트릿한 느낌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약간 이제 빈티지한 티셔츠. 요즘에 이 레트로 열풍이 다시 불고 있거든요. 약간 빈티지, 레트로한 느낌의 프린팅의 티셔츠를 짧은 머리와 함께 매치한다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수염만 조금 기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머리 라인도 여기 윗머리만 기르시고 옆에는 좀 짧게 라인만 다듬어도 그 느낌이 나오거든요. 옛날 그 레트로 형들이 입었던 그런 느낌?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빈티지한 티셔츠랑 약간 청바지랑 매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조금 요즘에 좀 데님이 가장 트렌드이기 때문에 데님을 활용한 좀 다양한 스타일링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예를 들어 와이드한 청바지 많은 분들이 찾으시거든요. 네, 와이드한 청바지에 컬러감이 있는 티셔츠를 매치한다거나 아니면 청청 느낌도 여름에 충분히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청바지에 아니면 린넨 셔츠나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